여러분은 어떤 모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감정인데요. 오늘은 노후의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배울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65세 진미영 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66세 김 씨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9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돈으로 김 씨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박 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살려 중소기업 컨설팅을 주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자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분기마다 해외여행을 떠나고 취미로 시작한 골프를 정기적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성이 생기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되었죠. 인천의 73세 정 씨는 6년째 노인 일자리 택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지병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택배 배달을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보다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점입니다. 75세 한영수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 달에 29만 원을 벌지만 이 돈으로 손주들에게 과자를 사줄 수 있게 되었고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한 씨는 내가 번 돈으로 가족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부러운 사람은 품격 있는 외모와 건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미영 씨의 모임에서 71세 정미영 씨는 항상 바른 자세와 세련된 말투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정 씨는 식사 중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워 자세를 바르게 유지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최 씨는 20년간 매일 아침 요가를 실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나이대 친구들보다 훨씬 유연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요가가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덕분에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자세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최 씨는 또한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초 화장품을 꼼꼼히 바르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전의 68세 김 씨는 은퇴 후 걷기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씨는 운동을 시작한 후 체중이 7kg이 줄었고 자세도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관리에 있어서는 탈모 예방을 위한 2가지 습관을 강조합니다. 첫째,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두피의 유분이 씻겨 나간 채로 자외선에 노출되어 손상되기 쉽습니다. 둘째, 머리를 말릴 때는 차가운 바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의 온도를 높여 모낭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입니다. 진미영 씨의 모임에서 70대 중반의 강 씨는 취미가 많아 부러움을 샀습니다. 강 씨는 모임에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전화를 하면 항상 무언가 취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9세 이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여러 모임에 참석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이 씨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씨는 혼자서도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광주의 72세 박 씨는 은퇴 후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이 향상되어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주 3회 미술 수업을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충실한 시간을 보냅니다. 78세 한 씨는 매일 오전에 손자녀를 돌보고 오후에는 평생 교육시설인 모두의 학교 7학년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TV만 보며 무료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 씨는 1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시간 중 일부를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해 그 시간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식이 잘된 부모입니다. 진미영 씨의 모임에서 65세 양 씨는 자식들이 잘 되어 부러움을 샀습니다. 양 씨는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거슬렸지만 점차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 씨는 세 자녀를 모두 의사로 키웠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니 부모로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녀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면 마음이 놓이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울산의 박 씨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만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모두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내고 손주들도 잘 키우고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박 씨는 자녀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직업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 중에서도 정신적 문제를 겪거나 가정 생활이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부러움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팀을 방해하며 조직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 시기에는 부러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불행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주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러움 대신 건설적인 방향으로 부러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러움은 양성 부러움과 악성 부러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 부러움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결심을 반영하는 반면 악성 부러움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7. 진미영 씨의 경우 처음에는 질투심을 느꼈지만 점차 배울 점을 찾아 실천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거리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건전한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진미영 씨처럼 질투심이 난다면 용기를 내어 진미영 씨처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남을 부러워하는 시간은 정말 아깝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